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 파트너 김한쌤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7강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영상 제일 마지막에 구입 방법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계약법 들어왔습니다. 그럼 계약법은 대부분 판례가 거의 없고 양이 아주 적습니다. 양에 비해서 10문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여기는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임의규정, 강행규정 공부했는데, 자, 물권규정과 당사자약정이 서로 다르면 약정은 대부분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 효력규정이죠. 위반약정 무효가 됩니다. 반면 계약법 규정과 당사자약정이 서로 다를 때는 약정이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대부분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계약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에 따르면 그들한테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임의규정 안 지켜도 됩니다. 계약법 제일 마지막에 임대차 나오거든요.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오고 매매계약까지 다 임의규정, 매매까지는 다 임의규정이라 안 지켜도 되고 당사자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그걸 큰 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총칙 들어갑니다. 242페이지 요새 교재.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이 있는데 전형이란 민법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이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저같이 유명하다가 아니라 민법에 이름이 있다. 무명은 민법에 이름이 없고 비전형이랍니다. 민법에 있는 게 15개의 정이 있는데 이걸 다 유명계약,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건 엄청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비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있고 없고가 기준이죠. 여러분, 중개계약은 민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개계약은 민법이 없죠. 중개사법에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 비전형 계약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리스 요즘 많이 하요. 리스도 비전형 민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법이 없는 거 엄청 많죠. 뭐 의료계약, 병원 가서 의료계약 체결하죠. 다 민법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보통 15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딱 3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게 15개 중에 이 3가지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의 정의 나오잖아요. 중개란 법 제3조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여기처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걸 말하죠. 거래 당사자가 알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중개할 수 있고 나머지 12개는 중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3가지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공부량이 크게 준 거 아니에요. 15개 중에 이 3개가 차지한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은 거의 다 한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분류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즉 서류로 할 필요 없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낙성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쌍문은 쌍방모드 의무가 있고 유상은 대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것을 앞글자 불락이 싸유해서 나오면 이거 1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분류식 반대가 요식이죠. 어떤 방식을 요하는 거죠. 낙성 반대가 뭔가 물건을 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오가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편무는 한쪽 편만 의무를 부담해요. 무상은 공짜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블락이 싸유 외워두세요. 그럼 쌍무와 편무를 공부하겠습니다. 쌍무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고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 등입니다. 도급이란 도급인이 설계도 주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죠. 쌍방 모두 의무가 있죠. 편무는 한쪽만 의무가 있죠. 증여계약 측이라면 한쪽은 줄 의무가 있지만 다른 한쪽은 뭐 대가를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린 거죠. 임대차가 대가를 주고 빌리는 거, 유상.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대가 줄 의무가 없어요. 임치가 물건을 보관 맡기는 건데
유상, 무상 가능한데 공짜로 물건을 보관 맡기네요. 그러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대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현상 광고는 뭐 우리가 자식처럼 키우던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동네마다 싹 붙이죠. 막 개 사진 찍어놓고 찾아주면 50만 원 드립니다. 그런 현상 광고입니다. 이것도 편무계약에 속합니다. 여러분, 쌍무계약에만 동시행환비용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되고 편무에는 이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외우세요. 시험이 가끔 나와요. 다음 중 동시항비용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계약은 나오면 여기 편무 찾으면 됩니다. 이건 쌍무계약만 나옵니다. 그 다음 유상과 무상은 유상은 대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다와 거꾸로 유상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가끔 시험에 나오고 이건 중개실무에도 가끔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자, 이렇게 생유와 맞아요. 근데 유샹 요감은 틀립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현상 광고가 있는데 이게 자, 유상이지만 편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는 내 친구 현우편 외웠거든요. 유상이지만 편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상이 쌍문 건 아니죠. 그래서 유샹 틀리고 생유 맞습니다. 자, 그럼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뭐 계약금이라든가 담보책임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상계약, 교환, 임대차도 다 준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유상과 무상을 구별할 시력입니다. 여러분, 쌍무계약이 쌍방 모두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상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다릅니다. 한번 구별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탈옥소 신창원 아세요? 신창원 들어봤나요? 그래서 예전에 경찰청에서 신창원 소재를 제보하면 현상금 주겠다고 그 탈옥소를 찾는 겁니다. 이게 현상 광고죠. 특히나 여러분 그 터미널이나 기차역 가면 현상 수배에 걸리죠. 그런 것도 현상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때 탈옥소 신창원 소재를 제보하면 현상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지하 호프집에 있다고 신창원을 제보했어요. 경찰이 이제 몇십 명 출동했겠죠? 그래서 가서 잡았습니다. 잡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신창원 소재를 제보한다. 이 일을 완성했죠. 그럼 이때 이제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립했죠. 그럼 성립하면 이제 어느 쪽만 의무가 있죠? 제보자는 할 일 다 했죠. 이제 경찰청만 현상금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이 쌍문과 편문과는 계약 성립 시점만 가지고 따져요. 성립 시점에는 이제 제보자는 할 일 다 했고 경찰청만 돈 줄 의무가 있네요. 그럼 경찰청 한쪽만 의무가 있어서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쌍문과 편문과는 계약 성립 시점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왜 판례가 있냐면 잡았잖아요. 근데 데리고 가다가 또 놓쳤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찰청이 제보자한테 현상금을 안 줘버렸어요. 완전 나쁜 놈이죠. 아니 자기들이 놓쳐놓고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당연히 줘야 되죠. 이들이 안 줘버리니까 법원에 소송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보자는 그냥 돈 받나요? 뭔가 대가를 지불했나요? 신창원한테 이때 잡히면 맞아 죽었겠죠? 맞아 죽을 각오로 제보했잖아요. 그냥 돈 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돈 받았죠. 자, 그럼 여기서 계약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이 계약 전 과정을 따져요. 다시 계약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이 전 과정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냥 돈 받아서요. 뭔가 해서요. 뭔가 했죠? 이것은 유상이 됩니다. 이처럼 계약이 편문가 상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가지고 따지고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전 과정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현상공고가 이렇게 유상임에서
편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쌍 틀리단 말이죠. 이건 그냥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쌍무합 유상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생유 맞고 유쌍 기억하세요. 내 친구 현우편이에요. 이제 낙성과 요물입니다. 낙성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고 대부분이 다 낙성입니다. 요물은 물건이 오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근계약이나 아까 내 친구 현우편이도 요물계약입니다. 신창원을 제보해야만 뭔가 물건 신청원을 뭔가 제보해야 돼요. 그래서 성립하는 유물계약입니다. 아무튼 계약근계약만 기억하세요. 계약근계약은 다음에 곧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계약 종류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불락에 사유하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금은 쌍무고 증여 사용대차가 편무가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 기억하시고 유상과 무상은 모든 쌍무가 유상, 생유 맞고 한번 현상광고는 유상 편무이므로 유쌍 틀립니다. 증여 사용대체가 무상이에요. 대가적 의미가 없죠. 유상계약에는 매매규정이 다 준용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매매교환 임대차 등 대부분이 낙성계약이고 계약근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예, 계약 성립 여기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죠. 자, 계약 성립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 성립할 수 있고 교차 청약과 의사실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청약과 승낙이 계약 성립하려면 첫째,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면서 당사자도 사람도 일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어봤어요.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하면 내용 일치했죠? 당사자 일치했죠? 그럼 3억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거든요.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넣거더라고요. 그럼 내용이 다르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승낙했지만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립하지 않는데 청약자 가유호기에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2억 8천에 팔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그래 2억 8천에 팔기라고 승낙하면 새 청약에 이제 일치했죠. 이때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534조인데 승낙자 을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둘째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는 그 청약 여기 거절했죠?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 청약에 갑이 승낙하면 이제는 성립한다는 말이죠. 다음 당사자를 쳐야 되는데 갑에게 X가 있거든요. 을에게 3억에 살래라고 물어봤는데 을에게 물어봤죠. 지나가는 병이 그래 내가 3억에 살게라고 승낙했어요. 그럼 청약과 승낙 내용이 일치했죠. 그럼 갑과 병 간에 계약 성립할까요? 갑과 병 간에 3억의 계약 성립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이 달라요. 이거 원래 5억짜리인데 우리 가장 친한 친척이라 3억에 파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병이 3억에 살게 말이 미쳤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까지 일치해야 됩니다. 다른 애 들어볼까요? 감남이 을려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는데 지나가는 병이라는 여자가 그래 네 맘이 그러하다면 내가 결혼해줄게. 그러면 미친년이죠. 미친년. 결혼 안 합니다. 미쳤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물론 병이 여자고 더 예쁘면 갑이 승낙하면 그때 하는 겁니다. 미쳤죠? 이렇게 당사자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아주 잘 물어보는데 이건 자동 판매기 생각이세요. 그럼 커피 자판기에 빨간불로 커피 판매 중 들어오면 커피 뽑아달라고 청약하고 그럼 자판기의 승낙이 뭘까요? 동전 넣고 버튼을 눌러야겠죠. 이게 승낙입니다. 여러분 청약의 의사 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의 의사 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판기 가격 써 있잖아요. 뭐 400원, 500원 써 있죠? 확정적입니다. 자,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뭘까요? 찍지 마시고. 그럼 자판기 반드시 가격 써 있잖아요. 5입니다. 가격 안 써진 자판기 있나요? 다 써 있습니다. 공짜도 써 있는 거예요. 공짜라고. 공짜라고 나타내는 거죠. 청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럼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X입니다.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기간 안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면 무조건 틀렸다 했어요. 우리 시험범위 민법에서 뭐뭇은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안 정해도 됩니다. 자,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할까요? 승낙이 동전 투입이죠. 커피가 500원이면 여러분 길바닥에 500원짜리 뿌리면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자판기가 두 대예요. 오른쪽에 동전 넣고 왼쪽 자판기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누가 보다 미쳤죠. 오른쪽을 눌러야 커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옆 자판기 X, 불특정 X, 그 자판기 그 청약자, 그 자판기 그 청약자한테 승낙이야 커피가 나옵니다. 자판기 잘 대입하세요. 그럼 청약은 확정적인데 청약의 유인이란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나에게 청약이 오게 꼬시는 겁니다. 이 구인 광고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구인 광고 알바몬이 냈어요. 알바 구함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광고 내면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죠. 제가 일해도 될까요? 제가 일해도 될까요? 라고 찾아오죠.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거죠. 이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럼 청약의 유인은 불확정적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한 명도 고용 안 해도 되죠? 고용하든 말든 내 마음이죠.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용 안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건 불확정적입니다. 근데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에요. 커피 500원 써 있죠. 그럼 500원짜리 넣으면 반드시 커피 나오잖아요. 너는 나보다 예뻐서 커피 안 줘. 라고 안 하죠?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옷을 사는데 옷 가격이 정찰제네요. 옷에 5만원 써 있어요. 이게 청약입니다. 5만원 주면 무조건 옷 팔잖아요. 근데 시장 가니까 가격이 안 써 있네요. 그럼 제가 가서 이 옷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게 만들죠. 확정적인 가격이 확정이 아니죠. 그런 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이제 민법은 의사표시가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청약도 의사표시라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111조이랑 공부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대우력이 생기는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자, 이 양도심이 아주 잘 나오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의사표시자로 나오고 표의자, 계약법은 청약자로 나와요.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그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은 그들의 유효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청약의 구속력이 있어요. 계약의 청약은 도달주의라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앞에 반드시 도달 전 나와야 처리할 수 있어요. 즉 갑한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어젯밤에 우리에게 전화해서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어젯밤에 전화했거든요. 우리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오늘 안 팔아? 나도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판대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3억의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성립했습니다. 이때 내용 일치했죠? 당사자 일치했죠? 성립했어요. 괜히 우리 막 시발시발 할 필요 없어요. 성립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어제 3억에 살래?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살게 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성립합니다. 바로 전화 끊어버리면 갑은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었죠. 이렇게 청약이 을에게 도달했죠. 그럼 이제 을만 선택해요.
갑은 일에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판기가 커피 500원이에요. 500원 넣으면 커피 나오죠? 500원 넣으니까 자판기가 100원 올랐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성립하고 이제 갑은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합니다. 바로 계약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청약에서 1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입니다. 이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해요. 청약의 위인은 청약의 욕이 꼬시는 것이고 구인과 공적이 됩니다. 청약도 의사표시라 도달주의가 대원적이고 근데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죠. 그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그들의 유효입니다. 다음 계약의 청약은 원칙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앞에 도달 전 그 말이 나와야 예외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승낙으로 오셔가지고 동그란 3번에 회답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이래서요. 청약했습니다. 그럼 갑이 청약자고 을이 상대방이죠. 그 을은 갑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갑에게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자 갑에게 그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을은 개무시하면 돼요. 만약 회답할 의무가 있다면 그럼 터미널 갔더니 자판기 2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마셔 라고 20번 해야 됩니까? 그냥 개무시하잖아요. 회답할 의무가 없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판례죠. 청약자 갑이 예를 들어 2주일 내에 일정 기간 내에 내 청약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 말이 구속당합니까? 뭔가 책임져야 돼요?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상대방은 책임지지 않죠. 구속당하지 않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다. 그럼 계약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봐요. 감남이 윤리한테 오후 3시에 집 앞에 커피숍에 안 나오면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못 나오니까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을려가 가서 미쳤냐고 빰 때려야 돼요. 빰 때릴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개무시하면 돼요.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되고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귀어요. 안 사깁니다. 근데 을려 속옷이 나가서 감 남자 빰 때립니다. 그럼 낚인 거예요. 드라마 보면 여자가 가서 커피숍에서 물 찌그러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둘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이거 보이스피싱 낚이면 안 됩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 응하면 안 돼요. 막 낚입니다. 선수한테 낚여요. 여러분 교재에서 승낙은 1번 불특정 안 된다고 했고 534조 봤습니다. 3번은 청약의 상대방 을은 청약을 받아들 것인지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함되고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약 성립 시기인데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예요. 대화자는 다 도달주의. 근데 격지와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신주의 기억납니까? 우리 시험 범위의 발송주의가 무체발, 격승발, 민법 총칙,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계약법은 격지자 간 승낙은 이제 발송한테 성립하는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체발, 격승발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그럼 지금 계약법은 격승 말고 다 도달주의예요. 승낙도 대화자는 승낙은 도달주의. 청약은 100% 도달주의입니다. 계약법은 격승 빼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럼 이해가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격승발에 가는 겁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청약했죠.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해서 갑이 청약자고 을이 상대방입니다. 근데 승낙 기간을 5월 20일로 정해서요. 이때까지 내 안 팔고 기다릴게. 이때까지 사고 싶으면 승낙하라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우리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3억에 산다라고 승낙의 편지를 보내니까 격지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5월 13일 날 보내서 5월 17일 날 승낙의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격지야간 승낙은 발신주의라 5월 13일 날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시기를 13일로 앞당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5월 19일 날 승낙 편지 보내서 5월 22일 날 청약자 갑에게 승낙이 도달했어요. 자, 그럼 19일이 중요할까요? 22일이 중요할까요? 22일입니다. 자,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승낙 기간이 있죠. 격승발이란 무조건 발송할 때 성립한다가 아니고 승낙 기간이 정해 있죠. 그럼 승낙 기간 안에 도달했죠? 도달한 걸 전제로 발송일날 성립합니다. 이거 승낙 기간 지났잖아요. 갑은 20일까지 기다리다가 21일날 제3자에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격승발이란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보낸 날 성립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야죠. 528조 1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갑이 그 기간, 승낙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죠? 승낙 기간 20일 내에 받지 못한 거죠. 그럼 효력을 잃어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연착대 승낙이죠. 늦게 왔어요. 그럼 성립하지 않지만 청약자 갑이 보기에 이 연착된 승낙을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청약의 갑이 다시 승낙하면 이제는 성립합니다. 그게 이제 530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새 청약이라 여기다가 이제 다시 갑이 승낙이야 그때 계약이 비로소 성립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승낙 편지를 5월 13일 날 보냈는데 승낙 편지가 5월 22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승낙 기간 지나서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지만 이 두 개는 좀 차이점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는 19일 늦게 보내서 편지가 늦게 왔는데 여기는 13일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편지가 늦게 왔네요. 분명히 중간에 뭔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갑이 편지를 22일 날 받았을 때 우표를 보니까 우표가 13일 찍혀 있더라고요. 그럼 갑은 예상할 수 있죠. 우리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지? 라고 갑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을에게 알려줘야 돼요. 을도 상당히 빨리 보냈기 때문에 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을은 자기 승낙이 20일 안에 도달했을 거라고 을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랬다고 갑은 을에게 연착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야, 을, 네가 상당히 빨리 보냈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늦었어. 성립 안 했어. 라고 갑은 을에게 연착했다고 을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네요. 그러면 을의 의사표시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을의 의사표시는 20일 안에 도달한 걸로 봅니다. 그럼 계약 성립하죠. 언제 성립해요? 격승발 보낸 날 13일 날 계약이 성립해버립니다. 이게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 후 기간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여기죠. 13일 보내서 보통은 20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거든요. 그럼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연착했다고 통지해야 됩니다. 사망 청약자 갑이 전항의 통지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성립하죠. 언제? 보낸 날 13일 날 성립하게 됩니다. 528조는 1항이 제일 중요하고 2항, 3항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1항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청약 승낙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타 방법. 자, 이 유로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일시 주차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없지만
유료 주차장에 왜 주차한 거죠? 주차비 내겠다민가 안 내겠다민가? 내겠다는 거죠. 관리인이 은행 같아서 내 차를 11시에 알아서요. 그럼 나는 몇 시부터 주차비 내야 될까요? 관리인이 안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죠. 주차한 때. CCTV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의사실현입니다. 자, 청약자 갑의 의사표시나 관세에 와요. 승낙 통지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해는 사실 있는 때 성립합니다. 주차한 때요. 사실 있는 때, 주차한 때, 안 때, 인식한 때가 아닙니다. 10시부터 주차비 내야겠죠. 다음 이제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5월 2일 날 보내서 5월 6일 날 을에게 도달했어요. 근데 을도 갑에게 편지 보냈어요. 3억에 팔래라고 이것도 청약의 편지를 보냈네요. 5월 3일 날 보내서 5월 7일 날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서로 말한 적 없지만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머 소름 끔찍하죠? 엄청 끔찍해요. 어떻게 세상에 3억까지 가격을 같은 생각할까요? 완전 이거 뭐 사돈을 맺어도 되겠어요? 그럼 갑과 을 둘 중에 누가 먼저 놀랄까요? 이날 5월 6일 날 을이 놀라겠죠. 그리고 갑은 5월 7일 날 놀라겠죠. 그럼 이건 둘 다 청약이에요. 둘 다 청약. 그럼 청약은 다 도달지. 그래서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죠. 청약은 다 도달주예요. 그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그럼 청약이 두 개라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 발송한 때라고 하면 틀려요. 청약은 다 도달지. 아까 격승발 빼고 다 도달지입니다. 1차 교재 투중입니다. 초초의학집에 개론민법 다 포함되어 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개론민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으로 충분히 1차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넘치는 거죠. 두 개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 잘 보내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2가지 꼭 적어주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